한국 기업들의 입장은 매우 단호합니다. 앞으로 일본과는 영원히 거래하지 않는다.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일본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물량의 70% 이상을 공급하다 보니 우리나라 역시 공급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는 재빠르게 주변국을 통해 필요한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LG 디스플레이는 불화수소의 실제 공정 투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일본으로부터의 완벽한 독립이 가능합니다. 국내 기업 중 첫 번째 독립 사례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일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싼 일본 소재를 쓰지 않아도 되다 보니 제품 생산 비용도 줄어서 더 효율적인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이 가능합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이참에 일본에 대한 의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경영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기대한 일본.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네요. 이것이야말로 자승자박입니다. 일본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화수소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반도체 소재도 탈일본화가 착착 진행 중입니다. 거기다 반도체 이외의 모든 생산 공정에서 일본 제품이 배제될 예정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일본이 조금씩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신임 방위상이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회담을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을 동맹국으로 지칭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한국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일 갈등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회담은 쉽게 열리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8월 동안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자가 역대 최대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겠죠? 한일 갈등 어떻게 이어질지 참석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참석한 규모가 큰 행사였죠. 여기서 아소 부총리는 대동아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이유는 태평양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거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행사에서 자위대 지휘관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아마도 일본을 전쟁 국가로 만들기 위한 노림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소는 이어서 현재의 일본 방위대학교 설립에 기여한 인물들을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아소의 입장에서 방위대학교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육해 공군이 효율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방위대학교는 육해공이 함께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아소가 대동아 전쟁을 언급한 시점은 방위대학교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동아 전쟁과 태평양 전쟁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일본이 1941년에 진주만을 습격하며 일으킨 전쟁은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가 같은 용어를 씁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유럽의 아시아 식민지 침략을 해방시키고 대동아 공영권 건설과 아시아의 자립을 세워주었다며 추켜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동아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합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들이 아시아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대동아 전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대동아 전쟁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일으킨 극악무도한 전쟁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후 연합국 사령부는 해당 용어를 금지시켰습니다. 전쟁 용어라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현재 금지어 지정이 풀렸습니다. 일본도 양심은 있는지 교과서나 언론에서는 해당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일본의 왕조차도 이 표현을 안 씁니다. 그저 불행했던 전쟁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소가 이 용어를 꺼낸 것입니다. 아소의 만행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아소는 2008년도에 총리로 재임했습니다. 그때 기자들 앞에서 대동아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 국민은 물론 주변의 모든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무식한 총리라고 말이죠. 아무튼 아소 부총리는 개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 대부분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찬성 여론이 30% 남짓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소의 망언들이 기대됩니다. 망언을 쏟아낼 때마다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업체 중에서는 17.6%를 기록한 혼다를 제외하고 도요타 등 나머지 업체들을 크게 앞선 것입니다. 도요타는 11.3%를 기록했고 닛산, 미쓰비시와 마쓰다는 각각 12.1%와 3.4%로 현대 기아차보다 낮았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미국 판매 증가율은 팰리세이드, 텔루라이드 등 SUV의 인기와 기존 제네시스 모델의 선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에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가 32개 전체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고 14개 프리미엄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 2위 링컨과도 점수차가 무려 21점이나 벌리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기아차도 5년 연속 일반 브랜드 1위를 지키며 전체 브랜드 2위를 달성했습니다. 현대 팰리세이드는 미국의 안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기아의 텔루라이드는 마츠다 CX-9과 도요타 하이랜더를 꺾고 중형 SUV 자동차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저명한 IT 전문지 와이어드는 한국차가 미국차와 유럽차를 품질에서 압도했다고 했고, 포브스는 한국 브랜드가 2019년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값싸고 품질이 낮게 평가받았던 현대 기아차는 이제 일본, 독일과 같은 경쟁사들을 제치고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 팰리세이드와 모하비를 비롯해 올 하반기에 내놓는 제네시스 GV80 등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여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의선 현대기아차 수석 부회장은 파격과 혁신을 앞세우며 한국 자동차의 위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정 부회장은 팔로워가 아닌 게임 체인저를 선언하며 순혈주의 타파에 나서 세계적인 외국 전문가들을 영입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러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BMW에서 30년 이상 경험을 축적한 고성능차 전문가 알버트 비어만을 영입했습니다. 이후 루크 둔커 볼케 현대차 디자인 담당 부사장, 크리스토퍼 체프먼 수석 디자이너, 알렉산더 셀리파노브 제네시스 유럽 디자인팀 디렉터 등을 영입했습니다. 현재 현대기아차는 전세계 시장에서 놀랍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에서 연일 판매 기록을 갱신하며 일본차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판매량 10위 안에 드는 아시아 브랜드는 현대차가 유일합니다. 현대차는 유럽 브랜드가 강세인 독일 시장에서 2011년 8위에 오른 뒤 9년째 10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2013년 이후 10위 밖으로 밀려나며 현대차의 대결에서 완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현대차는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일본차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일본차가 강세를 보이던 이스라엘 시장에 1994년 진출해 2011년 처음 1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2014년까지 도요타, 마쓰다 등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현대기아차 판매량이 도요타와 혼다를 7년째 앞서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맞춤형 전략과 디자인 선호도는 일본 자동차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도 자동차 판매 시장이 최근 최악의 부진에 빠진 가운데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하여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2012년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며 큰 성과를 냈습니다. 현대차는 브라질 시장 진출 6년 만인 지난해 100만 대 생산 판매를 돌파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혼다와 도요타가 15년이 걸렸고 GM과 포드가 20년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현대차는 브라질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중남미 시장 공략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했으며 2018년에는 친환경 미래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SUV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소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최근 발표된 시장 조사 업체 IHS 마켓 조사에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5위에 올랐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후발주자로 평가됐던 전기차 부문에서도 세계시장 점유율 5위에 올라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가전시장에서 전세계를 호령했지만 이제 한국의 삼성, LG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제조업 중심이라 불리는 자동차는 한국